추사 선생이 큰 스승으로 모셨던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의 만남을 조금 설명해 볼까요? 자, 추사가 가운데 있고요. 안진경 당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왕이지의 계보죠. 왕이지 선생 서책. 안진경 선생이 당나라 때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희 안진경 선생. 중국 사람도 많이 알죠. 그래서 중국 사람은요, 안진경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예를 하는 사람. 왜? 중국은 서예를 할 때 서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법, 서예, 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서법이에요. 자, 서예하고 서도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보면 소동파, 소식이라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왕아오, 조맹부, 원나라 때 조맹부. 그 다음에 옹방강과 란원 청나라 때. 자, 이 추사 선생은요, 사실 만난 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접 만나서 필담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중요한 사부가 바로 옹방강 란원 선생이에요. 나머지는 만날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시대적으로 멀어서 1000년 전, 1500년 전, 600년, 700년 전, 500년 전, 그 시대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어떤 방법으로? 책이나 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저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날 수 없는 왕아오 선생이나 조맹부나 소동파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책을 보는 순간 여러분 같이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사실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의 만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서요, 여기 보면 추사, 안진경, 소동파, 왕아오, 자, 그 다음에 조맹부라는 사람 있고, 란원 있고, 옹방강 선생. 추사 선생이 얼마나 그 스승, 사부를 좋아하셨으면 란원 선생이라는, 여기 란원이라는 완원 선생을 뵙고 당신의 성을 내 호로 좀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중국말 하자면 大师 란원先生能不能给我一个雅号你的名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당신의 이름 말고 성을 나의 호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好 얘기를 해요. 好. 그러고서 바로 완당이라는 호를 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사 다른 호가 완당입니다. 세한도 아시죠? 국보 180호, 국가의 보물이죠. 거기에 완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이게 만남의 가치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추사 선생 얘기를 조금 하자면, 추사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고택이 있습니다. 저는 청운대가 예산 바로 옆 홍성이니까 틈만 나면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놀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하죠. 재밌어요. 고택에 들어가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사실 추사 선생을 모시고 대화하는 느낌.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들어가면 바로 문 앞에서 추사 선생이 나를 환영해 주는 듯한 느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추사를 모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누가 주인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보면서 글씨나 거기에 고택을 보면서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어렸을 때 사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커뮤니케이션 비헤비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잠깐 한번 먼저 보시고 3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져야 할 올바른 식문화, 그 미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충남 예산의 추사고택에서 출발합니다. 풍요로운 곡식과 활발한 교육으로 과거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였던 충남 예산. 이곳은 당대의 명필이자 조선의 미식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랜 연구와 깊은 통찰력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만든 김정희 선생. (20대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한 김정희 선생은 부친을 따라 고대하던 연경으로 떠나는데요. 연경에서 체류하는 2개월 동안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름난 청해 문인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글씨를 완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25세 때 젊은 나이에 중국 연경에 가서 아주 훌륭한 그 두 분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인데 그때부터 이 국제 교류와 협력 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와 그림을 알아보기 위해 추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그림이자 시, 노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필획의 굵기, 글씨의 크기, 운필의 속도와 글씨의 배치를 자유자재로 변형하며 표현했습니다. 추사 기념관에 전시된 여러 글 가운데 제 발길을 붙잡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이 대련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글씨의 어떤 그 존엄함, 이 어떤 그 훌륭한 그 가치, 느낌 이런 것들이요 가슴에 확 닿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사체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71살에 쓰셨으니까 얼마나 잘 쓰셨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훌륭한 반찬은 두부와 오이, 생강, 나물 이게 최고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근원은 사실 논어에 나오는 생강, 그 부처장시라고 하는 그 문귀에 나오는 글을 아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훌륭한 요리 반찬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사실 공자의 밥상이라는 작은 타이틀 다큐멘터리 속에 일부분입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사실. 사실 이제 들어가면 고택에 가면 저런 느낌이 와요. 여기에 중요한 건 사실 옹방강 선생 1809년도에 생원시 급제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연경을 간다고 했잖아요. 가기 전에 요 박제가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북학파 실학주의 최고의 학자죠. 그 당시 때 그분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추사 선생이. 그분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죠. 물론 박제가 선생은 중국에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자기 친구들 아주 대단한 친구를 특별히 그 영재 아주 굉장한 그 추사를 보고 소개를 하죠. 가서 1809년도에 가갖고 한 4개월 정도 10월 달에 가서 그 다음 3월 달에 오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4개월 동안 그분들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필담을 나눈 필담 서첩에 있어요. 한자로 썼죠. 그걸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진짜 어쩌면 그렇게 글도 잘 쓰고 내용이 풍부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논어에 대한 얘기를 다 섭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옹방강이라는 대학자가 그 당시 때는 78살이었어요. 대학자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막 서고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24살의 추사 선생이 보고 어떠셨을까라고 이 필담에 씁니다. 호를 얻으려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호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도 보이고, 그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금석 고증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북악산에 있는 진흥황 순수비가 사실은 추사 선생이 탑본을 통해서 고증을 해내는 실사구시 사상을 가지고 해내는 그 참 대단한 분이시다는 걸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란원 선생도 찾아가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옹방강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학자 78살, 그분을 어떻게 생긴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이시죠? 자, 이분은 청나라 말기에 금석 고증학계 최고의 대가예요. 추사 선생이 조선에 있을 때부터 제발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만은 꼭 제가 만나고 싶으니 그걸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자마자 옹 선생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겠죠.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사 선생한테. 징수 원장 하이동 띠이, 중국말로 하셨겠죠. 글씨를 써가면서 한족이니까. 그러면서 경술 문장 해동의 제일요 추사시, 그때는 추사라고 안 했겠지만 라오진이라고 했겠죠. 라오진이라고. 그러면 성을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 있게 중국하고 교류하면 그래요. 나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 보면 라오초이 이러거든요. 그렇게 한번 부르면서 필담을 나누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필담을 나눕니다. 그거 연구의 대상이죠. 자, 그리고 또 란원 선생을 만나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란원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요펑 즈웬팡라이 뿌이러후, 중국말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친구가 있으니,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어서 오시오. 칭조 허차. 앉으시죠. 차 한 잔 드시고. 중국 사람 대부분 그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허차. 차 한 잔 드실까요? 하고 차를 바로 내죠. 중국은 그래요. 아시잖아요. 근데 중국은 뜨거운 차 한 잔을 딱 내려주면, 한 잔 마시면 이열치열이라고 가슴에 있는 뜨거운 거를 쫙 내려줘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얘기를 하죠. 한 잔 탁, 두 잔, 세 잔까지는 마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드리죠. 그 어린 나이 24살짜리 이 란원은 47살이에요. 그래도 장비 어른이시죠. 내용을 보면요, 추사 선생이 얼마나 학문이 그 당시 24살 때 그렇게 좋은지를 그 필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걸 좀 볼 줄 아니까, 한자를. 거기에 논어 얘기가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논어 20장을 다 외운 거야. 이야, 그렇게 해서 고도의 학문을 닦고 논 다음에 아무리 큰 중국의 대석학이라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분들이. 저기 꼬마댕이가 와가지고 나하고 대화한다고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옹 선생이. 그래서 징수원장 하이동띠 초우先生, 진先生 뭐 이런 중국식으로 했을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중국말로. 경술 문장 해동의 제일요 하면 무슨 뜻이냐? 경술 문장이 당신의 문장 알고 있는 것이 동양의 최고요 하고 벌써 이미 알아본 거죠. 이 친구가 장래 10년, 20년 후에는 대석학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이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됐나요? 됐죠.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을까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세안도를 가져간 거죠. 다시 돌려받았지만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분의 형이상학적인 거, 정신세계를 좀 알고 싶었었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저도 중국에 가면 나름대로 중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중국인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손색이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중국 사람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줄 때 그 즐거움, 이거는 사실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또 보면 란원 선생, 당신의 완자를 내 호로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오, 좋다, 좋아, 하시오. 딱 이렇게 해줘요. 저분은 강남 쪽에 강남 사람이고, 강소성, 항주, 소주 쪽. 이 사람은 북경 사람이에요. 진사 합격해서 최고의 학자야. 이런 분들 다 알고 갔죠. 지금 제가 이분을 업적을 찾으러 북경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란원 선생이 실사구시에 대한 것을 선물을 합니다. 이분들이 각자 하나씩 선물을 하는데, 여기 이분은 추사 선생님께 온고이 지심이라고 하는 거, 음고얼지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법고창신,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얘기를 최초로 했던 법고창신 아시죠? 그 선물을 해요. 란원 선생은 선물을 뭘 할까요? 실사구시라는 4글자를 선물해요. 써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애지중지해서 조선으로 가져오죠. 그런데 이때 이분의 사대부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중국 가면 막 장소가 굉장히 크고 서고도 굉장히, 여기서 걸어서 한참 걸어갈 정도로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걸 보고 추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으니까 책을 20kg 20급 당나귀 두 마리에 꽉꽉 해갖고 80kg를 조선에 가져가서 쓰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추사 선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추사 선생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 3월 달에 그 당나귀를 가져가면서 그거 혹시 비 오면 어떡하지 하고 얼마나 책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필담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옛날에 가서 추사 선생을 만나는 기분이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추사 선생도 아주 확고한 어떤 학문의 세계를 갖고 계속 74살까지 사셨잖아요. 굉장히 장수를 하셨는데 아무튼 좋은 학문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요. 자, 한번 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추사체와 옹방강서체라는 얘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추사체일까요? 왼쪽이죠. 예, 맞습니다. 왼쪽 글씨하고 오른쪽 글씨를 여러분 한번 자연스럽게 처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여기를 한번 보시면 더 크니까 컬러가 있고 하니까 좋으실 겁니다. 자, 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느낌이 오죠? 예, 대륙의 어떤 기증 또는 대범함, 아주 그 자긍심이 강한 서해가의 그 어떤 면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글씨체를 어디를 보냐면 전체도 보지만 이 꼬리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추사체, 이 추사체 오른쪽에 있는 것은 71살에 쓰셨기 때문에 사실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추사체입니다. 저게. 굉장한 거예요. 뜻은 뭐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글씨를 서로 교류하면서 추사 선생은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옹방강서체를 원래는 안진경서체, 소동파가 되고 싶었었어요. 소동파처럼, 소식처럼. 그런데 결국은 옹방강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서체를 계속 서법의 형태로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바로 예산 추사고택 그 중련에 보면 딱 두 점이 남아 있어요. 똑같이 쓴 게 거의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로 유배를 가잖아요. 거기서 9년 동안 고뇌합니다. 거기서 사실상 결국은 추사체가 완성이 되죠. 거기서 많은 스토리가 있으면 좀 이따가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H2O라는 거를 엉뚱하게 저렇게 하나 제가 써놨어요. H2O가 뭐죠? 물이죠. 옹 선생은 추사 선생에게 H2O를 얘기하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목이 말리면 차 한 잔 드시오. 그 차를 드셔요. 이거는 실용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건배합시다. 건배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 당시 때 자, 칭허라, 차 한 잔 드시죠 하고 같이 차 한 잔을 드실 때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비헤이비어. 야,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이야. 이 술 똑같아. 차는 H2O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신이나 조상이나 자기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스승으로 모시고 건배를 했을 때는 그 술은 일반 차는 아니다. 일반 차수가 아니다. H2O가 아니다. 뭐예요? 성수가 된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책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나귀 2마리에 가득 태워줍니다. 이 책은 일반 책이 아니고 성서요. 뭐야? 성서라는 것은 바이블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스러운 책이다. 이미 죄를 지냈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니 내가 주니 이 책은 고이 간직해서 잘 보시오. 그 책을 가져간 추사 선생의 마음은 조선에 돌아와서 얼마나 아끼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했겠습니까? 그 느낌이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류를 했어요. 밑에는 뭐 이런 얘기 나왔지. 그래서 결국은 서성이 된 거예요. 추사가. 서성.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추사체락은 이렇게 생겼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추사체의 탄생. 자, 여기 산숭해 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어로 얘기하자면 산종하이선이라고. 이게 옹시엔성이 선물한 거예요. 4글자. 써서 준 게 아니고 저 뜻을 당신 자체가 저거다. 앞으로 노력하시오. 양국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셨겠죠. 그 마음을 품고 가죠. 밑에 하나 더 추사체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삼수변을 우리는 이렇게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죠. 근데 저기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자, 그것도 저에게 주는 시사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추사 선생을 모방하기 위해서, 추사 선생 글씨체를 모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따라가려면 아직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바다 해자와 그 다음에 넓을 창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바다 물결처럼 물을 삼수변을 칩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혼자 제가 창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추사 선생이 한 것을 모방해서 내 나름대로 내 것으로 다시 창신한 거죠. 그게 바로 법고 창신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아무튼 삼수변 바다 해자 멋있는 글씨체입니다. 이런 글씨체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사체의 졸박 청고라고 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청아하고 고상하다.
이것은 누구에도 비할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상선약수의 진리를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사체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산 이런 거 숭자, 불숭자, 바다의 자, 심자, 기쁠 심자 힘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재미있죠. 아주 우스꽝스럽고 그러면서도 저 글씨에는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 삼수변 하나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얘기할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한도, 여러분 다 아시는 세한도. 자, 세한도 한번 보실까요? 세한도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글귀를 바로 편지로 써서 자기를 그렇게 의리를 지켰던 제자 우선 이상적 선생, 역관이었죠. 중국 갈 때마다 많은 사대부 관료들을 갈 때 역관으로 통역사로 가서 많이 해줘서 추사 선생을 그렇게 좋아하고 스승으로 모셨던 우상 이상적이라는 사람한테 선물을 합니다. 어디서 그렸을까요? 제주도에서 그렸어요. 언제 그렸을까요? 여름 7, 8월 달에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은 완전히 겨울이에요. 근데 내용은 논어에 9장에 나오는 글귀를 딱 써놨어요. 일부분. 그러니까 논어를 완전히 파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 하나하나가 또 말 한마디가 사실은 논어 얘기를 공자 선생님의 논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 세한 연우 지송막 지후조다. 중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수이한 랑호 지송보 지호 雕 예 라는 게 생략이 되는데 논어에 보면 저 말이 그대로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청나라 연경을 갔다 오가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을 보내주니 내가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냐. 또 당신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 그림을 그려서 우선 이상적에게 선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받고 그 당시 때 우선 이상적 선생은 잘못하면 그 당시 때 유배를 간 사람에게 뭔가를 보냈다든가 뭐 교신을 통한다든가 뭐 한번 만난다든가 연락이 되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조선 정부에서 get out of here예요. 여기서 아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책 몇 권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 그리 푸르름 의리를 내가 깨닫게 되느니라 하고 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북경을 또 가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또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어이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고 글을 잘 썼느냐고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추사 선생이 뭐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문인화의 정수요. 주학년이가 그래요. 중사. 문인화의 정의는 서화일체잖아요. 그러니까 글하고 그림이 일치가 돼야 돼요. 불일치면 문인화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문인화는 성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좀 엷어졌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면서 추사 선생의 사상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